자, 일단 가 작품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김소월 작품이고, 자, 나 작품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강은규 작품인데, 둘 다 유명하고 간단한 시들이죠. 이제 작년 문학기준 범서고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 시험 대비 작품으로도 이제 요 가는 길을 배웠을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작품 수업을 바로 진행한다 라고 가지 마시고 문제 유형을 먼저 볼 겁니다. 문제 유형을 볼 건데, 이제 전략적인 풀이가 필요해. 자, 요거는 제가 같이 풀어 드릴 겁니다. 실제 제가 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서 체득하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라고 하는 문제지. 자, 저는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풀지 않죠. 저는 항상 속어를 통해 걸러내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2번은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는데, 기억은 이제 가에 나오는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적 의미니까 가에만 이제 걸리는 문제가 되겠죠. 우선순위입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잠깐 보시면 나에 대한 이해니까 나 단일 문제라서, 자, 요것도 우선순위에 조금 둘 수 있는 문제. 자,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하는 외적인 준거가 있죠.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4번의 보기를 보시면,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하래 라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자, 시에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거나 시 속에서 의미를 수식하고 변형하기 위한 구조화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 이를 위해 음절, 수, 의문의 반복이나 동일한 요소의 반복,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표현 형식 등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매치해 의미를 생성하거나 변형한다. 자, 병렬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핵심은 보통 나란히 제시함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쓰고 있는 병렬은 어떤 의미인지 보자. 자, 병렬이란 반복 중에서 특정한 상황이 쌍을 이루거나 행, 시어 등이 대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일종의 이제 뭐 대응을 시켜놓고 있는 구절의 병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게 아니고 반복과 병렬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상 특징을 묻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만 주고 주요 내용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문제네,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자,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을 읽어야지. 지문을 읽는데, 자, 먼저 가는 길부터 갈 겁니다. 자, 그래도 요 정도는 떠올려 줄 수 있어야지. 자, 우리 김소월이라고 하는 요 작가의 대부분의 이제 시들은, 자, 대개는 이별, 자, 그리고 뭐 한, 자, 요런 주제들을 민요적인 율격으로 풀어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수능 국어에서는 보통 이제 뭐 민요적 율격이니 사문보니 뭐 칠호조니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묻지 않아.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건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감상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년부터 볼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 행간걸침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가시, 자, 1년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리움이라고 하는 자, 화자의 정서 표현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 자,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별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 표현이 있는 걸 봐서는, 자, 어떤 이유에선진 모르지만, 자, 이별의 상황이 전제가 되는 듯한 느낌은 든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다음 그냥 갈까? 2연입니다.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자, 그냥 갈까 말까 갈까 말까의 정서를 점점점이라고 하는 말줄임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망설이고 있죠. 자, 그러면 2연의 주된 이제 정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설임 정도로 잡을 겁니다. 자, 이 망설임은 A 할까 B 할까와 관련된 내적 갈등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립다 또는 그냥 갈까,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이별을 해버릴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 내가 한마디라도 더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이별하지 말자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지, 자, 그에 대한 망설임을 내적 갈등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우리 3년으로 가시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화자의 시선이 서산으로 갑니다. 자, 서산으로 와서 3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가 한번 보이네. 자, 근데 여기에 기역 기호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시어 같아요. 자, 이미 요 시에 대한 지식이 조금 풍부하신 편이긴 하겠지만은, 자, 그래도, 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인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이 까마귀라고 하는 친구는, 자, 화자가, 자, 현재 관찰하고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까마귀가 화자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보여. 서산에, 자, 서쪽에 있는 산에 지금 해 지고 있어 라고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자, 까마귀가 하는 말을 인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서산에 지금 해가
자, 진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자, 여기서 해가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정리해 볼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이든 현대든 남녀가 만나고 있고 이별을 하고, 자, 그 시간은 보통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자, 그래서 해가 진다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뜻하기도 하겠지만은 남과 여가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는, 자, 이별의 시간으로 보아도 충분한 거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까마귀라고 하는 친구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인데, 이 까마귀가 화자에게 서산해지고 있어 깍깍 울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너 이제는 정말 이별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자, 객관적 상관물로 풀이가 되겠죠. 왜? 이별의 상황이 왔다. 나는 이제 슬퍼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망설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서 유발의 매개체가 되니까. 자, 객관적 상관물도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 이제 정서 유발을 할 수도 있고, 자, 그걸 이제 환기의 대상이라고도 하지. 환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거나 아니면 일치되는 감정이입이거나. 자, 그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는 환기에 가깝다라고 보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우리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사연을 보시면, 자, 우리 이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 디다려라고 합니다. 자, 사연의 내용은 지금, 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자, 까마귀랑 비슷하게 화자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대상으로 다시금 보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강물은 지금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냐? 자, 어서 따라오라, 따라가자. 자, 요 말이 강물이 했던 말을 인용한 거겠죠. 자, 뭐라고 하니? 어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자, 따라오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딘가로 계속 이동을 하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자, 기능은 비슷합니다. 강물도, 야, 너 이제 갈 때 됐어. 어서 따라와. 나랑 함께 따라가자 라고 하는 거는 임이랑 더 이상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화자에게 역시나 환기를 해준다고. 자, 그래서 이 시에 강물과 까마귀 모두 다, 자, 환기의 대상으로서 객관적 상관물로 쓰이고 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시의 기본적인 내용을 김소월이나 아니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섞지 않고 지금 해석을 한 거라고. 자, 수능 국어에서는 요 정도의 감상력만 요구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일단 1번을 가긴 할 건데 나를 안 읽었잖아. 나를 안 읽었으니까 가와 관련된 것만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볼까요? 자, 1번 문제 볼까? 자, 1번 문제 1번 선지를 보면, 자, 말줄임표를 활용해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낸다. 어디 있었지? 말줄임표가 이연에 망설임이라고 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자, 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자, 2번으로 가볼까? 자, 2번 보시면 이제 자연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자, 이 시에서 자연물이라고 하면 딱 두 개일 거야. 까마귀랑 강물. 자, 근데 까마귀는 지저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강물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움직이면 무조건 동적이야.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선지도 가의 한정에서는, 자, 오케이, 맞다. 자, 다음 3번 볼래요? 자, 3번에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물은 딱히 없고요. 자, 둘 다 객관적 상물로서 환기의 대상이니까, 자, 3번은, 자, 가가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근거 잡을 수 있지. 자, 이런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나를 읽고는 확인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과거 회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자, 역시 과거 회상은 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볼까? 자, 5번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시가 대화체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가 봐도 독백체의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왜? 명시된 청자가 없으니까. 자, 가 역시 X입니다. 그러면 우리 답은 여기서 이미 1번, 2번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자, 소거해주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2번 기억이 뭐였니? 까마귀잖아. 자, 까마귀를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이제 환기의 매개체로서 객관적 상관물로 받았을 겁니다. 1번부터 봅니다. 자, 화자의 슬픔을 위로한다? 아니죠. 이별의 상황이 왔으면 오히려 알려주고 재촉하는 역할을 하니까 1번 아니겠지. 자, 2번은요. 화자의 의지를 약화한다? 자, 의지와는 크게 관련 없는 분위기의 시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 3번. 화자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이 결단 뭐다?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재촉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까마귀도 그렇고 까마귀는 서산에 해진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야 라고 하든지 강물은 어서 따라와라 따라가자 라고 하면서 이별을 계속 재촉을 하죠. 자, 그러면 2번은 자, 바로 3번이다 라고 골라주고 자, 여기서 답을 더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3번 지금 풀 수 있니? 안 풀리죠? 가밖에 안 읽었으니까. 자, 다음 4번 봐요. 자, 보기는 이미 읽었기 때문에 바로 4번으로 가도 돼. 자, 일단 3번 체크만 해놓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시면 마찬가지 가와 관련된 선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가의 1, 2연은 시행에 기역음과 히읗음이 나타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자, 잘 봐. 수능 국어에서는 너네들이 기역과 히읗음이 병렬적 배치가 맞는지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건 맞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너네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기역음과 히읗음을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 교과서에서 언급되거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자, 볼래요? 1, 2연 다시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처럼 기역음과 히읗음이 조금 메인인 듯한 느낌이 들죠. 느낌으로 충분해. 그 다음 2연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이런 것처럼 기역과 히읗음의 배치는 있지. 자, 그러면 1번은 문제가 없는 선지겠다. 그치? 자, 2번 가의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의 병렬적 배치는 오락가락하며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라는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냥 갈까 말까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라고 하는 거는 이별의 상황을 재촉받거나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읽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크게 아니다라고 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 3번. 자, 강물, 흐르는 물, 연달아, 흐릅디다려와 같이 유음과 비음을 자, 이거 앞으로 안 넘어가도 돼. 강물, 흐르는 물, 연달아, 흐릅디다려 전부 다 리을음이나 아니면 비음 계열과 같은 울림소리를 쓰고 있다고. 자, 그래서 유음이나 비음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한다. 저거는 이제 유음, 비음의 활용의 기본적인 효과죠. 자, 그래서 3번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4번 문제는 1, 2, 3번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자,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를 읽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가를 한 번만 잘 읽어도 자, 그 다음 이제 나를, 가를 반복적으로 읽을 수고는 많이 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나 작품을 보자잉. 자, 나 작품 여기 정리할까? 자, 나의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의 서인들 좋아하지 않으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니까 자, 이 시에 먼저 드러나는 정보는 자, 우리라고 하는 화자 표현이 있고요. 자, 그다음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여기에 밑줄 쳐볼래? 자,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니까 자, 물이라고 하는 소재가 뭔가 상징성은 있어 보여. 자, 그리고 만난다 라고 하는 요 말은 자, 일종의 재회라고 체크를 해보시고 자, 면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가정적인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물이라는 자연물이 되어서 재회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이런 말이지. 자, 그 뒤에 우리가 수식되어 있는 구절은 어때요? 가문 어느 집에선들. 자, 여기서 가문이라고 하는 말은 기운, 이제 뭔가 이제 쇠락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자, 서리적인 표현으로 자, 이 재회의 상황을 가정하는 걸 자, 좋아한다라고 하는 자, 서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 시의 화자는 물이 되어서 다시 재회하는 상황을 긍정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이어서 자,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이라고 하죠. 자, 흐른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물로 형상화가 돼 있다고. 자, 흐른다면까지 나왔지만은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유출해 보자면 키 큰 나무와 함께 서 있는 것도 이 시의 우리라고 하는 화자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거야. 자, 그럼 1년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다? 재회에 대한 소망인 거지. 맞아? 자, 다음 2연으로 갈까요? 자, 1년의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적어주시고 자, 다음 2연의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자,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자, 시간적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녁쯤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정 표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흐르고 흘러서니까 지금 화자의 상태는 물이라고 생각해봐.
자,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저녁쯤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사람이 누워있는 이미지를 이제는 떠올리시면 안 되겠죠. 자, 물이 그냥 강물로 흘러내려간 거야. 자, 근데 흘러내려간 다음에 뭐를?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대. 자, 여기 죽은 나무 뿌리에 동그라미 쳐볼래? 자, 죽은 나무 뿌리를 자, 적시기라도 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표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은 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수식 어구를 한번 보면 이 나무 뿌리는 지금 현재 자, 그냥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해줘도 돼요. 자, 생명력이 없는 상태. 자, 근데 거기에 물을 적신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식물에 물을 주는 행위인 거지. 자, 그러면 적시기로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생명력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하는 거라고. 좀 이게 좋을까 싫을까라고 하는 건 뒤에 구절을 더 읽어봐야지. 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자,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물에 누워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고 강물이 이 바다까지 닿는다면 자, 이라고 하는 분위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크게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표지가 보여. 자, 우리 3년으로 가시면 자, 그러나라고 하는 전환 표지가 한번 보입니다. 자, 그러나의 네모 한번 쳐볼까? 자, 시상의 전환 표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제시된 분위기에서의 전환이 있을 거니까 앞서 분위기는 뭐다? 재회를 소망해요. 자, 그리고 물이 되는 우리의 상황은 긍정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물을 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겠지. 한번 읽어볼까?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불로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여.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불이라고 하는 소재적 의미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불에 한번 세모 치시고, 자, 적어도 시상전환의 표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소재는 서로 자, 대비적인 의미를 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자, 물을 긍정하는 시였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시상전환이 있다면 난 불이라는 소재는 부정적으로 볼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자,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 나무 살아있어요. 그죠? 자, 나무가 살아있는데 나무를 불로 활활 태워. 자, 그러면 수치 되겠죠. 수치 뭐야? 다 타고 남은 그 부산물 등 중에 하나잖아. 물론 자, 이 수치 다른 것들을 다시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수치는 타고 난 뒤를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여기 자, 불을 통해 만들어진 수치라고 하는 자, 요 소재는 일종의 불이 가지고 있는 소멸적 이미지를 이제 상징하겠죠. 자, 아까 말했던 물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셔서 회복이나 생명력을 상징하는 말이라면 자, 이번에 불은 소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 대조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 이게 이제 3년의 내용이죠. 3년의 내용이고, 자, 마지막 4연입니다. 자, 마지막 4연은 자, 여기쯤만 볼까? 자, 4연은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무언가를 계속 소멸하고 없애고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니까 자, 첨언을 하자면 소멸이자 자, 우리 이 불은 소멸의 의미를 가지자 아니면은 이제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나 고난 정도의 의미로 보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이제 시련이 모두 지나간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지. 왜? 이 물은 뭘 해줄 수 있죠?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그러면은 자, 이 물이 되어서 불을 꺼뜨리고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사람들이 없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하늘은 고전에서든 현대에서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자유와 자,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들 쓰이죠. 그죠? 자, 우리는 딱 작품의 절대주의적 관점으로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하는 시가 쓰여진 시대는 굳이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의 내용 틀을 가지고요. 어디로 가야 돼? 1번 가야지. 자, 1번 보시면 가은아의 공통점이래. 아까 우리 운이 좋게도 자, 3, 4, 5가 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볼까요? 자, 나를 기준으로 자, 1번에 말줄임표 쓰고 있니? 안 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끝난 거야.
자, 나가 이게 아니잖아. 그럼 자동으로 2번이 답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지. 자, 2번 보세요. 자연물의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대. 자, 여기서 자연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이랑 불. 자, 이 중에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물이 가지고 있지. 흐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시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검증 끝내고 자,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1번은 2번으로 가시고 2번은 아까 우리 가를 읽고 이미 3번이라고 푼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자 3번으로 가요. 자, 이거는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가에 대한 기억은 여기서는 이제 지워버려도 된다고. 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자, 1번 가문 어느 집은 생명력이 부족한 삭막한 현실을 드러낸다 라고 한대요. 자, 가문 어느 집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한대. 물이 되어 만나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가문이라고 하는 말은 쇠락한 이제 뭐 망해가는 요런 의미로 우리가 보자 했으니까 뭐 물이 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 더 보면 돼, 선지를. 자, 2번 볼까요? 키 큰 나무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시에 아예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이죠. 자, 3번 죽은 나무 뿌리는 물이 되어 만날 우리가 재생시키고자 하는 생명력을 잃은 존재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4번 볼래? 자, 수치된 뼈는 현재 불에 의해 고통을 받은 존재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나무가 불에 활활 타야 수치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불을 우리는 흐름상 실현과 고난 정도로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뒤를 볼래? 물을 외면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자, 이 시를 쭉 흘러봤을 때 어떤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는 찾아볼 수 없죠. 그지? 자, 그러면은 답은 여기서 4번이라고 확실하게 골라줄 수 있는 거지. 자, 아까 말했듯 1번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땐 1번 다시 올라가 봐. 그리고 4번이랑 비교하는 거지. 어느 게 더 틀릴까? 자, 어느 게 확실한 근거로서 틀리다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보면 4번으로 나오는 건 뭐 당연하죠.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4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아니죠. 자, 3번에 이제 4번인 거고. 자, 그 다음 4번. 자, 아까 4번은 1번에서 3번까지 가 때문에 걸러졌던 선지고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었겠죠. 자, 보자잉 4번. 1, 2년에 물이 되어 만나고자 하는 가정적 상황. 오케이. 자, 3년에 불을 만나려 하는 현재 상황. 자, 이게 현재 상황인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오케이. 현재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병렬적 배치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대비되는 현실이라는 의미다. 자, 물은 화자가 긍정해요. 근데 불은 화자에게는 실현과 고난이 될 상황이니까 대비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 괜찮지. 자, 그 다음 5번 볼래? 나의 1, 2연에서는 가정형 연결어미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우리가 물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맞이한 이상적 상황을 연결한다. 우리가 이상적 상황이라고 하는 시어가 없진 않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가 언제? 마지막 4연에 배치가 돼 있죠. 근데 5번 선지의 핵심은 1, 2연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물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장면도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4번도 X. 자,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가 실제로 풀린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 먼저 풀렸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거 그다음 나 읽고 이제 1번, 그 다음 3번, 4번 순서대로. 자, 이 순서는 나름 바뀔 수 있어. 나름 바뀔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풀면, 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문을 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저희가 이제 구절 확인한다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감상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지? 자, 우린 이걸 계속 키워야 돼,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유형 연습 1강에 나오는 가는 길과 우리가 물이 되어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아까 이제 민경이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이 책은 자, 여기 문제 나온 바로 다음 쪽 있죠. 다음 쪽에 바로 답과 해설이 있어. 근데 최대한 이걸 보지 않는 걸 이제 지향하라고 할 거예요. 보지 않아야 돼. 보지 않고 여러분들 나름의 근거를 세우고 그 근거가 확실치 않거나 조금 애매하실 때 그때 확인용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